앞선 시간 정적분에 관한 내용을 할 때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미적원에서 배웠던 그 정적분의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있다면은 미적투가 되었다 해서 바뀌는 건 전혀 없어요. 이러한 내용을 찾는 건 동일했습니다. 단 이런 관계들은 있어야 되겠죠. 라지 f의 부정적분이 라지 f의 도함수가 스몰 f일 때 이런 관계 성립한다라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봤던 내용은 이런 관계 성립하더라도 그 부정적분 함수 피적분 함수 fx가 더 이상 다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수, 유리, 무리, 로그, 삼각 등등의 다양한, 즉 여러가지 함수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함수들에 대한 적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정적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했는데 앞서서는 그냥 기본적인 적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무언가 조금 더 기술적인 적분이 들어가는 그런 단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로서 치환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치환적분은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연습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크게 어려워할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었죠. 치환적분은 인테그랄 f gt g't dt라는 모양이 있다면은 dt라는 게 있다면은 여기 gt라는 부분을 x로 치환을 하여서 g't dt가 dx와도 같으니까 뒷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해 줄 수 있었죠. 따라서 변형된 결과 인테그랄 fx dx다 라고 바꿔서 간단한 적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적분이잖아요. 정적분에는 구간이 존재하더라. 알파부터 베타라는 적분의 구간이 존재하는데 치환적분에서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알파 베타의 구간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간 A, B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감이 잘 안 올 텐데요. 문제의 풀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 정적분의 치환적분법인데요. 일단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안 하려고 했지만 이 1번 문항 무리함수가 들어가 있는 녀석에 대한 적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 할 때와 달리 더 이상은 다항함수가 보이진 않네요. 그만큼 많이 숙달되어 있으리라 보고 본격적인 풀이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치환하는 게 좋을까요? 4-x를 치환해주는 게 좋겠죠. 해서 4 빼기 x의 값을 t라 한다면은 마이너스 dx의 값이 dt와 동일하다.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and x의 값은 4-t와 같다.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의 적분은 다음과 같이 바뀌겠습니다. 루트 4 빼기 x는 루트 t로 바뀌게 되겠고요. x dx는 x 대신에 4-t 대입해주고 x 대신에 4 빼기 t의 값을 바꿔 적어 놓고요. 그리고 dx의 값은 마이너스 dt로 바꾸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모양도 없잖아 있긴 했지만 해당되는 모양 적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적분 구간의 값들의 변화도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되겠죠. 자, 적분 구간의 변화할 때는 반드시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말로 먼저 할게요. 아래 끝이 아래 끝으로 가는 거고요. 위 끝이 위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뭔 당연한 소리를 하나 싶은데, 자,
x라는 값은 0부터 3까지 변해가는 것입니다. x라는 값은 0부터 3까지 변해갑니다. 그럴 때 t라는 값은 x에서 4를 빼는 값이니까 t는 4 빼기 x의 값을 하는 것이니까 x가 3일 때 t의 값은 1이고요. x가 0일 때 t의 값은 4입니다. 자, 여기서 유의해서 보세요. 뭐냐? 아래 끝에 연결되었던 아래 끝에 대응된 t의 값이 위 끝에 대응된 t의 값보다 더 큰 값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수로 큰 값을 위에 적고 작은 값을 아래에 적는 우를 자주 범하게 돼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큰 값, 작은 값과 상관없이 아래 끝 x에 대응된 t의 값을 아래 끝 위치에, 위 끝 x에 대응된 t의 값을 위 끝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정리하고 풀이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아래 끝, 위 끝 대소관계는 우리가 계속 다루던 형태로 아래가 작은 게 좋으니까 순서를 바꿨다 그러면 부호 마이너스는 사라지게 되겠죠. 4-t 주어진 것도 전개합시다. 4루트 t 마이너스 t루트 t dt. 자, 그러면 4루트 t에 대한 적분은 얼마가 되나요? t의 2분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2분의 3이란 개수에 대한 약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8 마이너스 t루트 t라는 것은 t의 2분의 세제곱과도 같은 거니까 5분의 2 곱하기 t의 2분의 5거듭제곱, 여기에 1과 4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4부터 대입해 보도록 하죠. 3분의 8에 대하여 4가 대입되면은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을 물어보는 것과 같고요. 1을 대입하면은 1의 세제곱을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네요. 다시 한번 4를 대입하면은 2의 5거듭제곱에서 1의 5거듭제곱을 빼라 라는 말이고요. 2의 세제곱 8에서 빼기 1을 했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의 값은 7. 2의 5제곱 32에서 1을 뺐다 해당 부분 31. 숫자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3분의 8, 7, 56 마이너스 5분의 62 해서 통분까지 마무리를 해주신다면은 5, 25, 280 마이너스 36, 186 해서 15분의 94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계산은 이러하고요. 취한적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적분 구간의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점, 적분 구간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 x의 변수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x 변수 그대로 가져가는 것 아니고 아래 끝, 위 끝 위치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큰 값, 작은 값, 아래 끝이라고 무조건 작아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대응되는 값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치환은 4x를 t로 쌤이 치환하기도 했지만 루트 4 빼기 x 자체를 t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치환의 경우는 좀 많이 열어 놓도록 하시고요. 한 문제만 풀고 넘기기에는 좀 아쉽죠. 그래서 문제를 몇 개 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상가함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고, 지수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기 3번. 인테그랄 1부터 2가 될 때까지 x 1뿔 ln x의 제곱분의 1 dx. 자, 복잡한 친구 누구? 1 더하기 ln x. 제곱까지 치환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고요. 1 더하기 ln x를 t라고 합시다. 1 더하기 ln x t라고 합시다. 잠시만요. 요건 살짝 자, 그렇다면은 관계가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ln x를 미분합니다. x분의 1 dx의 값이 t를 미분합니다. dt가 되겠네요. x분의 1 dx가 존재하네요. 그래서 dt로 쉽게 변형이 되겠고 해당되는 모양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1 더하기 ln x t니까 t제곱분의 1 dt의 값으로 바뀌고, 이대로 척분이 끝날 것 같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척분 구간 설정입니다. 선생님은 일부러 이렇게 적습니다. 윗끝을 위에, 아래끝을 아래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x의 값이 2일 때 대입해서 계산한 값 2가 t의 윗끝이 되는 거고요. 1을 대입해서 계산한 값 얼마? 1이 아래끝이 되는 겁니다. 그 해당되는 값들을 적분 구간에 하나씩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미분에서 t제곱분의 1이 된다. t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분의 1에 대한 미분이 t제곱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 마저 진행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의 값이 되니까 적분의 값은, 정적분의 값은 2분의 1 간단하게 나오네요. 자, 보기 5번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공간이 조금 빠듯할 것 같은데, 보기 5번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세제곱 x 코사인 x dx. 자, 누가 복잡한 거 하고 봤더니 요 사인 세제곱 x 요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럼 사인 세제곱 x 전부 다 치환할 게 아니라 사인 x를 t라고 치환해 보도록 합시다. 사인 x가 t니까 사인의 미분 코사인 x dx의 값이 dt에 가까웠다. 고로 t세제곱 dt 요렇게 치환적분 진행되겠네요. 부정적분에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적분 구간 찾아야 되죠. x의 값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일 때 x가 2분의 파이라면 사인 2분의 파이 대응되는 t의 값은 1, 사인 0의 값 대응되는 t의 값은 0, 0부터 1까지 t에 대한 정적분을 구해준다. 4분의 1 t 4제곱이고요. 아래끝 0, 윗끝 1이니까 해당되는 값은 4분의 1. 자, 부정적분 연습 많이 했으니까 정적분의 연산들도 그다지 어렵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치환적분 할 때는 무엇을 신경 쓴다? 치환적분 할 때는 치환된 치환적분 시 치환된 문자에 대한 새로운 적분 범위를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치환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치환적분의 이야기였고요.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치환이 있다는 거죠. 교과 과정에 속하는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알아두어서 결코 나쁠 손해볼 일이 없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적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텐데요. 이름하여 삼각치환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삼각함수를 치환하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치환한 후 적분을 진행합니다. 자, 의외의 개념이에요. 삼각함수를 복잡하니까 문자 t 이런 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다항식 부분을 삼각함수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주셔야 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x제곱 다시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꼴일 때 이때 적용되는 삼각치환법이 있고요.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x제곱 꼴일 때 적용되는 삼각치환 적분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녀석들을 각각 무엇으로 바꿔볼 거냐면은 이럴 때 x를 a 다른 것도 아닌 사인 세타로 치환하도록 하고요. 뭐 세타가 아니라 t로 해도 무방하겠죠. a제곱 x제곱일 때는 x의 값을 a 탄젠트 세타로 역시 치환을 하는 겁니다. 다시 유의해서 보세요. 삼각함수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삼각함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쉽게 풀린답니다.
자, 보기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념원리 교재에서 예제 7번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삼각치환적분법이란 유형 눈에 보이시죠? 자, 첫 번째, 다음에 정적분을 구하여라. 삼각치환적분을 통해서 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유형 a제곱, a가 2인 경우죠. 마이너스 x제곱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루트의 유무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 루트가 있거나 없거나의 관계인데요. 루트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없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번 문항은 x의 값을 2sin 세타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셈풀이 따라오도록 하세요. 그럼 양변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준다면은 dx는 x를 미분했으니까 dx는 sin 미분이네요. 2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적분은 이렇게 변형이 되겠습니다. 인테그랄 2의 제곱 4-4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아직 잠깐만요. dx 부분은 어떻게 2 코사인 세타 d 세타입니다. 자, dx가 오히려 좀 늘어납니다. 삼각 치환을 할 때는 dx 부분이 다른 다항식과 만나서 좀 줄여지는 형태로 피적분 함수를 가볍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다면은 삼각 치환에서는 이 피적분 함수가 좀 복잡하게 길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거는 풀이상의 특징으로 좀 기억만 해주시고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또 뭐 있죠? 바로 비어있는 부분, 적분 구간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제는 간단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x의 값이 0입니다. x가 0이 되게 하는 세타의 값은,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이 0이 된다. 삼각 방정식으로 해가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단, 이 둘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단, 만족하는 세타 값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쓰던 그 범위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라는 이 범위에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안에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풀이가 가볍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한번 눈으로 따라 풀면서 느껴보도록 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sin x가 0이 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sin 함수 그래프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0부터 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가는 그러한 사인 그래프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범위에서 사인 그래프는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1에 되는 그런 그래프로 나오게 되겠죠. 1,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sin x가 0이 되는 순간은 세타의 값이 0일 때입니다. 요 가로축 세타, 세로축 x의 값이라고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x의 값이 2가 될 때는 sin 세타의 값이 1이어야겠죠. 여기가 2가 될 때는 sin 세타가 1이어야 되니까 sin 세타는 언제 1이다? 바로 나 이거 왜 이래요? 2분의 파입니다. 세타의 값이 2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자, 이 풀이마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4-4 사인 제곱 세타는 4를 4로 묶어내고 나면은 1마 사인 제곱이 남고요. 이것은 절대값 코사인 세타로 바뀌겠죠. 1마 사인 제곱이 코사인 제곱 같으니까 n 곱하기 2 코사인 세타니까 뒤에 그냥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있겠고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래프는 좀 지워 놓을게요. 그리고 그냥 이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적분 구간이 어찌되었든 양의 값으로 표현이 되었잖아요. 적분 구간이 양의 값으로 표현되었으니까 이 절대값이란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두 개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해당되는 적분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물론 또 산 넘어 산이네요.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는 아주 쉽게 풀리는 그런 삼각함수의 적분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이용해야 되냐면은 코사인 제곱
코사인 2세타는 삼각함수의 코사인에서의 배각 공식이죠.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사인 제곱 세타를 적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로 변형해 주시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를 만나게 될 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로 변형해 주시는 게 적분풀이가 수월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미분에서 코사인 제곱이 된다 모양을 바로 떠올리기는 힘들고, 게다가 2차이다 보니까 차수와 속미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테그랄 2분의 1뿔 코사인 2x라고 한다면은 적분은 한결 더 수월해질 것이고요. 그런 모양으로 해당되는 적분도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간이 부족한 관계를 풀이를 다 할 수는 없겠네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유의하실 거는 치환을 지금 한 건 아니니까 다시 x를 세타로 치환하고 나서는 더 이상 치환을 하고 x를 세타로 치환하고 나서는 더 이상 또 다른 치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식을 변형하고만 있는 중이죠. 코사인 2세타 d세타 해당되는 적분 마무리 해주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야지만 삼각함수의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야지만 주어진 문제의 정적분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삼각함수의 치환적분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마저 더 이어서 해볼까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삼각치환법을 내가 몰랐다면은 이 1번 문항을 적분해야만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0부터 2까지 4 빼기 x제곱 dx니까 복잡한 녀석 요 4 빼기 x제곱을 한번 치환해 봅시다. 4 빼기 x제곱을 문자 t로 치환을 한다면은 마이너스 2x dx가 dt가 될 텐데 피적분 함수에 x라는 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x dx를 dt로 바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dx라는 것은 마이너스 2x분의 1 dt가 되어야겠네요. 적분구는 일단 둘째치고, 그러면은 루트 t dt 대신에 dx 대신에 마이너스 2x분의 1 dt란 모양이 가게 되고, 그럼 요 x라는 거는 지금 피적분 함수가 다시 적분 변수가 t인데 x를 t에 대한 걸로 바꿔야 되겠죠. x를 t에 대한 관계로 바꾸려면은 또 뭐가 복잡해집니다. 루트 t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t라는 식으로 뭔가 바뀌게 되고요. 계산이 계속 꼬이고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치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4 마이너스 x제곱이 아니라 2 마이너스 x 2 더하기 x의 꼴로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피적분 함수가 인수분해도 되니까 누굴 적당하게 한번 치환해 볼까요? 2 마이너스 x를 t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 마이너스 x가 t라면은 2 빼기 t가 x의 값이 되니까 따라서 2 더하기 x의 값은 4 마이너스 t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치환에 의하여 t 곱하기 4 마이너스 t에 가까웠다. 그런데 이것의 적분이 쉽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루트 안에 2차식이 있는 경우에 그 적분이라는 것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루트 전체를 치환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일이에요. 너를 t로 치환했다. 그러면은 미분해줬을 때 2 루트 4 마이너스 t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여기 x dx가 dt가 된다. 이 약분했다 한들 요거 이런 모양이 좌변에서 나오지가 않잖아요. 다시 좌변이래요. 피적분 함수는 모양이 나오지 않잖아요. 당초 우리가 배웠던 치환적분법으로는 풀이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구세주처럼 튀어나오는 치환적분 방법이 삼각 치환적분법, x를 a sin 세타로 바꿔주는 방식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a제곱 더하기 x제곱 꼴과 같은 경우에는 x를 a 탄젠트 세타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a sin 세타냐 a 탄젠트 세타냐, 그 생긴 모양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은 왜 정의역 구간은 익숙한 0과 2분의 파이 이런 것도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치환해주는 삼각함수는 두 종류죠. 사인과 탄젠트 형태로 치환을 해주고 있죠.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이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인 구간 사이에서는 어떻게 값이 나오더라? 최소값인 마이너스 1부터 최대값인 1까지 증가하는 그래프 개형으로 나오고요. 앞서서 그래프 한번 본 적 있죠? 탄젠트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홀수 파이가 점근선이 되는 증가함수 그래프로 쭉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가는 그래프. 자, 이 두 그래프의 공통적인 공통점은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 모두 해당 구간, 즉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당 구간 사이에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쉽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a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인 제곱 x로 바꾼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 a제곱 코사인 제곱 x와도 같죠. 코사인 제곱 x와도.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큰 물이 없는데 포인트는 루트가 있는 경우, 1번 문제처럼 루트가 있는 경우라면은 얘네들은 루트를 그냥 씌워버릴까요? 루트가 있다면은 절대값 a 코사인 세타 절대값 a 코사인 세타의 모양으로 바뀌겠네요. 그러면은 절대값이 들어왔단 말은 음의 함수값을 가지는 걸 또 대칭해서 저거 위로 올려야 되고 무언가 적분 자체도 쉬워지지만은 않는데, 이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구간에서 함수를 잡았더니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해당 구간에서 언제나 양의 값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한결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구간으로 함수를 잡다 보니까 사인은 증가하는 형태, 코사인은 언제나 양수, 따라서 절대값의 부호는 일정하게, 절대값 안에 있는 인수의 부호는 일정하게 나올 수 있더라. 그래서 문제풀이가 한결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분 구간이 아니라 세타에 대한 함수값, 정의역의 범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이다라는 이 정의역 구간 굉장히 중요하고요. 치환할 때는 반드시 치환한 문자의 정의역 범위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척분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함수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꼭 찾아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코사인으로 치환하는 삼각치환 적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누구에 해당되냐면 보기 문항 2번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dx라고 순서를 조금 바꿔 적어봤습니다. 마찬가지 a제곱 더하기 x제곱의 꼴이니까 이럴 때는 x의 값을 a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해줍니다. 왜 사인도 아니라 탄젠트인지는 또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렇다면은 인테그랄 4 더하기 4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로 바뀌게 되고요. dx도 없애줘야 되겠죠. 변형해줘야 되겠죠. 미분했습니다. dx는 탄젠트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은 탄젠트 제곱 아니죠. 그냥 탄젠트. 큰일 날라고. 탄젠트를 미분해주면은 a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모양 바뀌겠죠. 그리고 d세타까지 붙여줘야 되겠네요. 곱하기 a의 값은 지금 2니까 2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모양이 되겠고요. 척분 구간 찾아야죠. 척분 구간 x의 값을 x의 값이 2와 0이 될 때 a 탄젠트 세타니까 만족하는 세타의 값은 세타는 어느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범위라고 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x의 값이 2가 된다는 말은 여기 다 2 헷갈리지 않게 2로 바꿔놓고 탄젠트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탄젠트가 1이다. 밑변 높이 길이 b가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해당되는 세타의 값은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x의 값이 0이란 말은 탄젠트의 값 역시 0이 되니까 만족하는 세타의 값은 0인 거고요. 겸사겸사 이렇게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것도 풀이에는 도움이 되겠죠. 색을 넣어서 구분이 용이해지게끔 표현해 주시고요. 따라서 척분 구간은 큰거 작은거 상관없습니다. 위치 그대로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해당되는 얘기 진행해 주시고요. and 여기에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의 값은 시컨트 제곱 세타라는 삼각함수의 상제관계가 성립하니까 문제풀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4로 묶어내고 4 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1 곱하기 2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니까 약분 다 때려버리니까 남는 것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2분의 1 d 세타. 그러면 요거는 2분의 1 세타에 4분의 파이만 들어가는 거니까 8분의 파이이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삼각치환법은 이 방법 이외로는 우리가 척분을 구해줄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치환할 수 있는 형태 기억하시고요. 척분 구간 언제나 뿔마 2분의 파이로 잡는다. 요 내용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서술형에서는 그 치환되는 척분 구간 적어주는 거 빠져서는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치환적분의 이야기였고요. 약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그래도 선생님은 꿋꿋하게 마저 더 여러 가지의 적분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부분적분을 이용한 정적분이 되겠습니다. 부분적분까지 왔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볼까요? 예제 8번 문제를 통해서 바로 볼게요. 어차피 이론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미적원에서 배운 적분법이랑 정적분이랑 그리고 미적투에서 배운 적분법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니까 바로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치환을 할 겁니까? 치환을 안 한다면 척분 구간 바뀌는 건 없어요. 따라서 첫 번째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ln x x 세제곱. 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세제곱이란 것은 진수인 x 세제곱에서의 세제곱입니다. ln 전체 세제곱은 아니에요. ln x의 전체 세제곱, 이것이 ln x 3개를 갖다 곱해준 형태인 거고요. 곱해준 형태이고요. ln x 세제곱이라는 것은 진수의 값이 x를 곱해놓은 형태이다. 요걸 기억해 주세요. 자, 미분에서 바로 ln 나오는 거는 좀 드물고요. 역시 이것도 부분적분에 따라서 다항함수 1과
곱해진 구조다. 요렇게 파악하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촉분 여러분들 다 지금 숙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결국 어느 타이밍에 어떤 적분을 적용하느냐, 이게 늘 포인트예요. 그걸 잘 잡아내느냐에 따라 문제풀이의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로다삼지 이론에 따라서 로 그대로고 다항함수에 속하는 상수함수 1은 미분의 꼴로 봐야 되겠네요. 미근은, 자, 일반적인 부정적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적분 구간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미근은 금이로 진행이 되죠. 그대로라는 것은 x 곱하기 lnx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대로 미분 x 곱하기 x 세제곱의 ln에 대한 미분을 취해주면은 진수가 분모로 가고요. 분자에서는 속미분 3x의 제곱 진행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분자에서 x와 x 세제곱이 만나네요. 그렇다면은 분모에 있는 x 세제곱과 약분이 되네요. 피적분 함수는 3d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행복하고 쉬운 부분적분의 이야기였네요. 근데 우리는 그냥 부분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1부터 2까지라는 구간에서 둘러싸인 정적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변에서 적분 구간은 1, 2로 왠지 똑같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은 역시 적분 구간 1, 2가 되게끔 정적분 계산으로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x에 2 넣었습니다. 2 곱하기 ln8 2의 세제곱이고요. 1 들어가면 1의 거듭제곱, 진수의 값이 1인 로그는 0이니까 계산해서 제외했고요. 3x에 대하여 1부터 2까지의 적분이네요. 그렇다면은 2-1 요렇게 계산 나오게 되겠고요. 로그 성질 진수의 거듭제곱은 6ln2 로그 개수로 내려간다.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연산이 간단하게 끝이 나버리네요. 부분적분이라서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적분 구간만 추가해준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항함수 x와 그리고 삼각 또는 치수함수 2의 거듭제곱이 섞여 있는 그런 그래프죠. 자, 이런 경우에 적분할 때는 어떻게 진행하느냐면은 두 번째보다 3번 문항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공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부터 1까지 x제곱 2의 2x 거듭제곱 dx. 자, 부분적분 할 때 쌤이 오래된 공식이라면서 알려준 내용 하나 있습니다. 다항식의 부분에 대해서는 짱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지수 또는 삼각함수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규칙으로 짱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부호가 뿔마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어떤 규칙으로 진행이 되느냐? 다항함수는 그대로 한번 적어준 다음에 연속적으로 미분 해가는 겁니다. 그대로에 속하는 함수를 계속 미분 해가는 거예요. 그대로를 미분하고 미분한 걸 또 미분해주고. 자, 그리고 지수 또는 삼각함수에 속하는 부분들은 그대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적분하는 걸로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적분한 놈에 대한 적분.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부호 문제가 생겨요. 적분 안에 있는 부호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계속 적분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항함수와 지수 또는 삼각함수의 적분이라면은 다항함수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지수와 삼각함수는 적적 하면서 뒤에 따라 붙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호 바뀌는 거 뿔마 부호 바뀌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 x제곱 그대로 적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x제곱 적어주시고요. 색깔이 좀 구분이 안 되나요? x제곱 적어주고요. x제곱에 대한 미분 2x. 2x에 대한 미분입니다.
2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의 2x제곱에 대한 적분을 한다면 2의 2x제곱에 대한 적분 2분의 1 2의 2x 거듭제곱입니다. 다시 한번 2분의 1 2의 2x 거듭제곱. 요 색칠된 녀석 전체 다 적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전체 다 적분해 주니까 8분의 1 2의 2x 거듭제곱입니다. 이게 바로 부정적분이었습니다. 적분상수까지 붙여서요. 이것이 지금 정적분으로 왔죠. 0부터 1까지란 구간. 그러면은 전체 구간에 0부터 1까지다. 이렇게 정적분 씌워주시면 되겠고요. x에 1 대입하고 0 순차적으로 대입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 항에는 x라는 인수가 존재하니까 0을 넣으면 무조건 항은 0으로 사라지겠죠. 그래서 1만 넣을게요. 2분의 1, 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의 2의 제곱이고요. 이 값은 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졌네요. 그리고 x에 1 넣었다. 4분의 1, 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에 0 넣었다. 4분의 1, 2의 0제곱이니까 상수항 그대로 해서 결과값 4분의 1로 묶어서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따라가도 되고요. 아니면 앞서 나온 것대로 미근은 그그마 금이를 바탕으로 한 부분 적분을 꾸준하게 진행하신 다음에 적분 구간 0, 1을 추가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요렇게 끝이네요.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의 삼각함수를 이용한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이었습니다. 다음 단원, 여러가지,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존재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정적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